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포 주기 다음 이제 세포 분열, 그중에서도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다른 말로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왜 감수 분열이냐? 말 그대로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다. 무슨 수가 줄어드냐?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반감된다. 무엇이랑 비교해서? 모세포랑 비교해서. 즉, 딸세포. 이제 분열 후의 세포죠, 딸세포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이제 모세포. 이제 분열 전의 세포가 모세포죠. 모세포의 절반이다. 이런 특성을 지니는 세포 분열 방법이라서 이걸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유전 물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감수 분열을 한다. 그럼 왜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필요가 생기냐? 부모와 같은 양의 유전 물질을 갖기 위해서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유전 물질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세포가 그대로 융합한다면은 이제 염색체 개수를 봤을 때 엄마가 2에는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아빠가 2에는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감수 분열 없이 이 녀석들이 그대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은 2에는 46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6이 12, 48, 92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겠죠. 이게 계속 일어난다면 유전 물질의 양이 계속 증폭될 겁니다. 쓸데없는 유전자의 그 크기만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종에서 염색체의 수는, 즉 유전 물질의 양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동일해지기 때문에 자손에서도 이에는 46이 나오려면은 이쪽에서 염색체 수를 반감시켜서 이쪽에서도 염색체 수를 반감시켜서 자손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즉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자손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다? 감수 분열이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네, 그림 4-6을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그래프랑 비슷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G1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G1계가 가장 일반적인 DNA 상태랑 여기서는 DNA 상태랑 기준값을 2라고 잡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준값을 1로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2로 잡았습니다. 기준값을.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상태 G1이라 봤을 때 S기를 거치면서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유전 물질의 양이. 그래서 G2기에서 분열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DNA 양이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분열기를 거치면서 한번 줄어듭니다. 이때, 감수 분열에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배운 특성 중 하나가 연속적인 2번의 분열을 거친다라고 돼 있죠. 한 번 분열할 때 염색체 수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2번의 분열을 거쳐요. 첫 번째 분열을 감수 1분열, 두 번째 분열을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분열에서는 이제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닌 DNA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 분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건데,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고 다 외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직접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요. 물론 말처럼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간기는 뭐 세포 주기 때 했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분열 전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때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것도 했었죠. 근데 이제 감수 1분열 전기 때는 특수한 염색체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 이가 염색체라는 거예요. 이 이가 염색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사분 염색체라고도 부르게 돼요.
이제 염색 분체가 4개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접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색체가 접합이 되면서 이러한 일도 벌어집니다. 염색체, 이 염색 분체 간에 교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교차가 발생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다리가 꼬여서 서로 간의 유전 물질이 이제 염색체끼리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때 이제 중앙에 배열되고 후기 때 방주사에 이끌려 이제 염색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어떤 염색체가?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말기 때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난다. 여기까지요. 감수 1분열의 특징,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수 1분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염색체 수가 반감된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감수 1분의 특징은 무엇이다? 염색체 수가 반감된다.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고요. 핵상이 EN에서 N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바로 감수 1분열이더라. 자, 그 다음에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로 들어왔는데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체세포 분열은 DNA 양이 2배로 된 거를 반감시켜서 딸세포가 이제 그대로 이제 DNA 양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열이었죠. 이 감수 2분열의 방법은 체세포 분열과 동일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는 후기 때 나타나는 일들은 감수 1분열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상동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는 나타나진 않고요. 자, 후기 때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를 통해서 이제 DNA 양이 2분의 1이 되더라. 물론 감수 1분열에서도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써 DNA 양이 반감되는 효과를 가지긴 하지만은 이제 1분열은 염색체 분리의 의미가 더 크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DNA 양을 2분의 1로 나누는 게 크더라. 이렇게. 그래서 감수 2분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감수 2분열에서의 특징은 바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더라. 이를 통해서 DNA 양이 반감되더라.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핵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색체가 반감이 되는 반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상이 변화하지 않는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제 염색체의 개수는 무엇으로 따진다? 동원체의 개수로 따진다. 염색체의 개수는 동원체의 수로 따진다. 동원체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제 동원체입니다. 방추사가 붙는 부분이죠. 이제 염색체 개수가 혼동되는 분들은 이 염색체 가운데 동그라미, 즉 동원체의 개수를 가지고서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을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왜 이러한 감수 분열, 사실 굉장히 귀찮고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하는가? 라고 보면은 바로 이 다양성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특히 감수 1분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요. 감수 1분열에서는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자, 일단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사실 정해진 게 없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 어디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떠한 상동염색체가 어디로 갈 건지는 완전히 랜덤이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랜덤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다만 상동염색체가 이제 완전하게 유전 정보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전 정보라든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상동염색체가 완전히 똑같은 애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이 된다? 그러면은 생식세포 내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 내에서 이제 어떠한 유전자 조합이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또한 이런 애들이 서로 이제 서로 부모의 생식세포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이 녀석들이 조합되면 어떠한 형질을 나타내는지는 우리는 그 자손이 태어나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즉,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은 이제 다양한 조합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생식세포가 형성이 가능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더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감수분열의 의의는 바로 상동염색체의 분리로 인한 다양한 조합의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것, 이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손에서 이제 염색체 양을 보정하는 효과도 있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조합의 생식세포를 형성해서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이 유전적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양성이 증가되는 게 왜 좋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감수분열, 이런 유전자 조합이 뒤섞이고 이런 조합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면은 모두 획일화된 자손들이 태어나겠죠. 획일화된 자손들이, 만약에 그 획일화된 자손들의 형질이 모두 좋은 거, 생존 유리한 것만 갖고 태어났어도 우리 환경은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가 있는 반면 다른 시기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만약에 모든 유전자가 다 똑같은 그런 개체들만 있다면 환경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도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그 개체들은 완전히 소멸해버리겠죠. 적응을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러한 개체들의 집단이라면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일부는 이제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가 될지라도 나머지 애들은 살아남아서 계속 자손을 번성시킬 수가 있죠. 즉 개체들의 집단인 개체군의 유지에 이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개체들의 집단이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감수 분열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들은 한 번에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많은 개체들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28페이지에 있는 이제 글을 살펴보면요. 이제 감수 1분열 중기의 8개의 성동염색체는 이상은 입감색체를 세포 분열에 배열되었다. 후이드로 감사 각각 분리돼서 말기에 서로 다른 딸세포를 조합한다. 그 과정에서
염색체는 무작위로 조합되므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상등염색체가 분리가 될 때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무작위로 조합된다. 이게 중요하죠. 무작위로 조합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이 탄생하더라. 그리고 또한 아까 교차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이 교차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보실 겁니다. 물론 교차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지 않지만은 문제 말미에 뭐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가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교차라고 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끼리 유전자가 교환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유전자 교환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냐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할게요. 유전자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증가시킨다. 유전자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증가시킨다. 바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수 분열 전기에서 입감수체가 형성이 될 때 교차가 발생해서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더라. 이제 이걸 통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유전자가 자손에게 몇 퍼센트 확률로 발현될지는 이제 우리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최소한 이러한 교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생식세포의 다양성, 이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이제 마치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돌연변이가 있겠어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좀 다뤄봤을 겁니다.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이제 염기서열의 변화. 이것은 이제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불규칙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돌연변이라는 게 생존에 유리한 채로 살아남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 유전자 안에서 자손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테니까요. 두 번째, 이제 감수 1분열이겠죠? 감수의 분열에서의 이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분리. 무작위적으로 분리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어떤 생식세포로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더라. 또한 이제 이런 것들. 교차. 상동염색체 간 교차에 의해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조합에 있어요. 이제 자손에서 생식세포가 이제 서로 결합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어떤 생식세포끼리 결합하는지는 사실 이건 모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합의 생식세포가 존재하고 걔네끼리도 무작위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합이 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차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제 만약에 이 무작위적 조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빠 쪽에서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쪽에서 어떤 생식세포가 나왔을 때 이제 염색체의 조합이 2의 23승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이제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이 각각 염색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씩 하면은 2의 23승이 나오죠. 엄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의 23승의 염색체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곱해지게 되면은 자손에서는 최대 교차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동 염색체의 분리 이러한 생식세포의
형성에서만 이제 따졌을 때 단순하게 계산해도 2의 46승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돌연변이, 교차까지 포함돼서 생각을 한다면은 경우의 수는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조합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체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비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들 있죠. 특히나 왼편에 존재하는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통한 염색체 수의 보존, 요 얘기, 즉 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은 딸세포 또한 자손에서 이제 염색체 유전자의 양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분열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에 대한 개요와 둘을 비교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제 그림 4-9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열 횟수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하죠. 생식세포 형성 과정, 즉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합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딸세포, 세포 분열을 마친 후의 세포, 그걸 딸세포라는데, 딸세포의 개수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한 번 분열하니까 2개,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이제 연속 두 번을 이제 하니까 딸세포가 4개가 나타나겠죠. 세 번째, 염색체 수의 변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EN에서 EN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긴 하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변화가 있다.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더라? 반감된다. 염색체 수가 반감되더라. 어떻게? 핵상이 EN에서 N으로 가더라. 이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더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분열 장소는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이제 의의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체세포 분열은 생장. 이제 개체가 성장할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장할 때 이제 세포 수를 늘리면서 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은 생장의 목적이 있고 또한 조직에 대한 재생 그리고 이제 무성 생식 과정이 바로 이런 체세포 분열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소 분열은 무엇을 하기 위해다? 이제 유성 생식. 지금까지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하나씩의 생식세포를 내놔서 걔네가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생식 과정을 유성생식이라고 하죠. 즉 성별이 구분되는 성이 존재하는 생식 방법에 대해서 유성생식을 하는데 유성생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유성생식을 위한 생식세포 형성이 바로 이러한 감수분열 생식세포 형성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까지 해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의 과정도 한번 비교를 쫙 해봤고요. 또한 과정상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체세포 분열은 그냥 단순히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만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감수분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는 여기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더라.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상의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